똑같은 혈관,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고 나이도 비슷하고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도 비슷하신 분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10년, 15년 그대로 쓰시고 이분은 실은 오른쪽 팔 갔다가 왼쪽 팔 갔다가 좀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관리를 훨씬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더 오래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석혈관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7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하나의 인조혈관을 벌써 15년 넘게 쓰고 있는 분인데요. 본인의 이 투석혈관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매일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시간에 투석혈관을 만집니다. 청진기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이상하면 꼭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하거나 제가 지금 봐드리거든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보는데 이분은 몇 개월 뒤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날짜를 잘 지키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이 들면 예약한 날짜보다 더 빨리 병원에 오십니다. 내가 만졌더니 이상하다는 걸 오히려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예약 날짜보다 더 빨리 이렇게 오시는 그런 일도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일찍 와서 봤더니 좁아져 있었고요. 혈관이 당연히 좁아져 있었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잘 치료를 해서 보내드렸죠. 혈관이 좁아져서 오면 얘를 못 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혈관이 버티다가 막혀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막힌 혈관을 살릴 수 없을 확률이 20%가 넘어요. 막히면 이 혈관을 영영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막히기 전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관리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 막힐 때 빨리 알아채서 병원에 올 수 있게, 즉 어떤 게 막히고 좁아지는 사인인지 알아두는 게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투석혈관 수술하고 나서 직후라고 하면 대개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직후입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요, 일단은 통증도 있고 붓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서 관절이 굳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초장에 기를 들여야 돼서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움직이지 마, 수술하니까 쉬어,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수술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로지 투석혈관은 수술 후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비벼주는 게 중요한데요. 붓기를 좀 빠줄 때는 따뜻한 온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이용한 온찜질과 부드럽게 비비는 마사지를 함께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손목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팔꿈치에다가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목에다가 만들면 이 전완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 전완근 운동이 중요한 반면에 팔꿈치 부위에다가 만들었을 땐 이 이두 근육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손목과 팔꿈치 위치에 상관없이 투석을 받을 땐 내 팔을 외회전시켜서 타인한테 이렇게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분이 여기를 찔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부담이 올 수 있어서 평소에 어깨 관절 운동도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전완근 운동, 그리고 팔꿈치 운동, 그리고 어깨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활습관 중에 양치질인데요, 바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투석혈관을 만든 팔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생활습관을 통해서 전완근, 그리고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어깨를 드는 어깨 움직임까지 함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리법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기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중기 때 할 수 있는 혈관 관리법의 핵심은 내 혈관 상태의 파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투석혈관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석혈관이 막히기 전에 반드시 이상소견이 생기는데 이상소견을 에이 병원에서 잘 알아주겠지, 에이 투석실 간호사분이 한 번에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듣는 이 3가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아래쪽 팔에 투석혈관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면 딱지가 생겼는지, 아니면 붉은색 발적이 생겼는지, 아니면 혹같이 부풀어 온 게 있는지, 어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눈으로 괜찮다면 손으로 만져보세요. 여기 손을 만질 때 우리가 진음떨림이라고 하는 부르부르한 느낌을 손끝으로 느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매번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세로 느껴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래쪽 팔에 투석 혈관이 있다면 이쪽 팔을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수술했던 부위보다 조금 더 몸쪽으로 되게 한 3cm에서 5cm 정도 조금 더 위쪽으로 이 손가락 3개, 요 손가락 첫 번째랑 두 번째 마디, 여기가 제일 예민하거든요. 요 예민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핸드폰 진동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떨리는 느낌이 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세요. 왜냐면 그런 느낌을 잘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1년, 2년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혈관 상태를 가장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 있는 분들은요, 팔꿈치에 수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역시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올려놔서 그 떨림을 느끼면 되는데, 이게 좁아지면요 맥박 뛰는 것처럼 뜁니다. 툭 뛰어요. 이 변화가 1년 정도 연습하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니까. 그래서 이 만져보는 촉감 연습을 하시고, 세 번째는 직접 귀에다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들려요? 청진기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청진기가 이 방향도 좀 타고요, 시중에 파는 청진기가 이게 좋지 않거든요. 초반엔 직접 귀에다 이렇게 대고 들어보시면 손끝으로 느끼는 거랑 비슷하게 보로보로보로보로 뭔가 흐르는 소리가 슉슉 나요. 이 소리가 문제가 생기면 피치가 올라가는, 음역이 올라가요. 굵게 이렇게 이렇게 흐르던 놈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음역대가 바뀌는 건데, 이것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건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투석혈관의 관리를 잘 하시려면 이건 이제 중장기 이상의 평생에 가져가야 될 숙제인데요. 투석 중에 알람이 좀 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석을 뽑아내는 바늘에 힘이 부족해서 알람이 울리고요, 투석기를 다 돌려서 몸 안으로 집어가는 바늘에 압력이 걸려도 알람이 울려요. 들어오는 힘이 약해도 알람이 울리고, 나가는 힘이 세도 울리고요. 알람이 울리면 오셔야 돼요. 고장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혈을 하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뒤로 잘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느다란 구멍은 여기는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가 잘 안 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지혈을 10분만 해도 피가 다 멎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15분 정도 눌렀는데도 피가 이렇게 펌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푹푹 쫓아오르면 100% 이상한 거예요. 얘는 무조건 어디가 좁으니까, 어딘가가 피가 안 통하니까 압력이 걸리면서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피가 굳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지혈대를 감아야 될 정도로 지혈이 필요하다, 이상한 거예요. 지혈대로 1시간 감았더니 지혈이 됐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거예요. 절대 이상한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딘가 좁으면 그 주변에 압력이 걸리면서 혈관이 옆으로 셉니다. 곁가지 정맥을 통해서 혈관에 피가 외부로 돌아요. 그럴 때 통증이 좀 뻐근하게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맥 확장통이라고 하는데, 손목에서 있든 팔꿈치에 있든 투석할 때만 희한하게 2-3시간 지나서 팔이 아프다, 그런 것도 좀 투석 혈관이 좁아지는 사인 중에 하나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석혈관은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에 좋은 식사를 하시면 투석혈관도 좋습니다. 혈관에 좋은 대표적인 식단이 있어요. TLC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백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만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잡곡밥이 아닌 백반을 준비를 하시고, 미역국 좋습니다. 미역국 굉장히 좋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고등어구이. 단백질 섭취가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어에는 단백질도 풍부할 뿐더러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고등어를 꼭 드시고, 야채를 충분히 물에 불린 다음에 식초에 삼삼하게 해가지고 드시면 혈압도 조절을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조절을 해주면서 불포화 지방산도 많으면서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탄수화물 같은 투석하시는 분들이 쉽게 소모되는 열량도 채워주면서 나쁜 게 없거든요. 요 식단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투석혈관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인 초기, 중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투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나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너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투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서 건강한 좋은 투석 문화가 생길 수 있게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투석 생활을 응원하는 나은기력과 원장 김대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